이쪽은 나미키 하루카. 그는 수년간 약한 몬스터만 잡으며 마침내 던전 꼭대기에 도달했다. 문제는 약한 헌터와 같은 층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S급 헌터 중 한 명인 최악의 상대 유키무라 신지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는 반격하려 하지만 신지의 중력 능력에 의해 박살나고 만다. 레벨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탯은 다른 헌터들보다 훨씬 낮았다. 그는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구타당한 후 죽으라고 던전의 심연으로 던져진다. 몇 년이 흐르고 이제 신지는 다른 던전에서 불가능한 보스에게 전멸당하기 직전이다. 갑자기 몬스터들이 우리의 주인공 나미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다. 이제 그는 더 강해지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힘을 뿜어내고 있다. 신지는 그가 살아남은 것에 충격을 받아 쳐다보며 다시 박살 내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똑같은 중력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레벨 6000의 엄청난 스탯을 가졌기 때문에 그 능력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양아치는 여자를 인질로 잡아 탈출하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나미키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배를 갈라버린다. S급 천재는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자비를 구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인류가 본 적 없는 힘의 경지에 도달했고 이제 모두가 새로운 던전의 신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이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가 던전에서 떨어졌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추락 후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깨어난다. 상태창을 열자 모든 것이 2배가 된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그는 여러 새로운 능력을 얻었고 레벨은 101로 뛰어올라 리미터를 돌파했다. 혼란스러운 채로 일어서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검은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불을 뿜는 머리 둘 달린 개인 오르토로스가 나타난다. 개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의 새로운 저항 능력이 발동하여 불꽃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감정 능력이 발동하여 몬스터의 패턴을 읽기 시작한다. 20초 만에 그는 공격을 예측한다. 36초 만에 그는 빈틈을 발견하고 개 중 하나의 머리를 잘라낸다. 다른 한 마리가 복수하려 하지만 그는 검을 그 입에 쑤셔 넣자 몬스터가 쓰러진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하지만 갑자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나미키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힘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 스킬은 통찰이라고 불렸고 분석하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초보 탐험가들이 보통 얻는 기본적인 스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렇게 흔한 것이라면 왜 그는 이전에 얻지 못했을까? 그래도 그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로 결정했다. 통찰을 발동했을 때 그는 오르토로스의 레벨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지는 자기만 죽었을 거라고 했으니 아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히마와리에게 전부 말했을 것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미키는 아직도 이상한 고통을 느끼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둘러야 했다. 곧 그가 시작한 스캔 결과가 나왔고 그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싸운 오르토로스가 단지 유체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끔찍했고 이는 그가 5층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계속 하류로 달려가면 안전한 지역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도중에 몬스터와 마주칠 위험은 여전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등 뒤에서 강한 살기를 느꼈고 그것이 입구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것과 이대로 가다가는 몬스터에게 따라잡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함정에 빠졌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다니 믿을 수조차 없었다. 계산 스킬을 사용하여 상황을 분석하자 시스템은 그에게 발사된 모든 화살의 경로를 예측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숫자들로 그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스템은 고레벨 몬스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탁으로 정보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왜 그렇게 많은 경고가 한꺼번에 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적은 120m 떨어져 있었고 불속성의 마수였다. 시스템은 목표물의 레벨을 계산하고 그가 승급하기 위해 150만의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산 결과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3분이 지났다. 감정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에 혼란스러워했다. 바로 그때 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등 뒤에서 또 다른 몬스터가 화를 내며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적은 강력한 화염 공격을 퍼부었고 나미키는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회복에 성공하여 더 많은 포인트를 얻었다. 그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성체 오르토로스였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새끼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었고 주인공은 두 번째로 삼켜질 뻔한 것을 간신히 피했다.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았지만 그는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그는 또 다른 포인트 감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포인트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현재의 스탯으로는 몬스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탈진해서 죽을 것이고 시스템은 이미 3분이 지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감정 포인트가 2배가 되었고 신성 감각과 함께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되었다. 알림이 너무 많아서 그는 최종 집계가 A랭크로 끝날 때까지 어지러웠다.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150만 포인트를 받고 한 번에 50레벨이 올랐다. 나미키는 오르토로스를 쓰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해도 그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모든 일이 그가 그 생물의 새끼를 죽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어미는 격분하여 그를 쉴 새 없이 공격했고 나미키는 머릿속에 울리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침범하는 여성의 목소리였고 모든 것이 주인공의 탓이며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소녀는 졸린 듯이 일단은 스스로 알아내라고 대답했다. 나미키는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혼란스러웠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신속을 발동했다. 포인트가 계산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더 많은 포인트가 추가되었고 그에게 던져지는 불꽃은 여전히 위험했다. 강화된 몸으로도 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현재 그의 레벨에서는 그 불꽃에 직접 맞으면 잿더미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속성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망설임 없이 적에게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했다. 공격이 몬스터에게 명중했고 시스템은 더 많은 포인트를 추가했다. 나미키는 중급 마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강력했는지 의아해했다. 타격은 예상보다 강했고 마법진에서는 물의 용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미키는 계속해서 마법으로 공격했고 마침내 물줄기가 몬스터를 꿰뚫었다. 치명타였다. 포인트가 올랐고 그 생물의 몸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스터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무서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미키는 검으로 마무리 일격을 가했고 마침내 적은 소멸되었다. 각 분석이 완료된 후 그는 A랭크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았다. 전투 경험이 최적화되어 총 900만 포인트를 얻었다. 그것으로 나미키는 300레벨이 올랐고 그의 4대 속성에 대한 상급 마법을 해금했다. 이제 그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감정 스킬이 시간의 흐름까지도 극도로 분석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신한 감정으로 진화한 후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스킬은 포인트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주며 정밀하게 보상을 제공했다. 경험치는 레벨 차이와 전투에서 취한 행동에 따라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그는 막대한 양의 경험치를 생성할 수 있는 신급 스킬을 얻게 되었다. 그 터무니없는 양의 경험치는 약 100개의 필수 포인트를 얻기에 충분했고 그가 레벨 100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했다. 신한 감정이 없었다면 그는 이 과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나미키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이제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신지를 물리칠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레벨업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확신하며 일어섰다. 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했고 신지를 이기는 것은 아직 먼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미키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히마와리를 생각하며 부적을 진 그는 던전 밖에서도 감정 스킬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신지와 맞설 생각이었고 그동안 신비로운 소녀는 멀리서 자신의 작은 강아지가 패배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이길 배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가 마침내 완전히 각성한 것 같던 그 시각 히마와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탐험가 협회가 던전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날 아침
D급 탐험가 나미키가 1층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고 히마와리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머그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유키무라 신지는 나미키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개인 소지품이든 가방만 회수되었다고 주장했다. 히마와리는 자신이 나미키가 탐험가가 되는 것을 막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가 정말 죽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신지였다. 히마와리가 그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지는 그냥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나미키의 가방을 보여주며 돌려주러 왔다고 말했고 히마와리는 그것이 정말 그의 것임을 알아봤다. 별 생각 없이 그녀가 가방을 받기 위해 문을 열자 신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히마와리가 공간을 내어주는 순간 신지는 중력 능력으로 그녀를 집 안으로 내동댕이 치고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는 바닥에 짓눌린 그녀를 조롱하며 뭐가 문제냐고 웃었다. 히마와리는 힘을 써서 저항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에게 뭘 할 셈이냐고 물었다. 신지는 괜찮냐며 다가왔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쳐내자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달콤한 층이라 불리는 곳에서 살아남은 탐험가답게 그녀의 의지력은 보통 사람보다 강했다. 중력의 압박 속에서도 일어나려 애쓰는 그녀에게 신지는 아직도 나미키의 죽음 때문에 충격받았냐고 물었다. 그 순간 히마와리는 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신지는 자신의 최면이 그녀에게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녀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건 변함없었고 히마와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신지는 나미키의 가방을 짓밟으며 대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소꿉친구를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강하지도 않으면서 늘 친절하기만 했던 그 녀석은 자신 같은 존재를 계속 무시해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미키는 점점 더 행복해 보였고 신지는 그런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주인공이 진정한 절망에 빠질 때까지 고통받게 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미키가 죽었으니 신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는 것이 좋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글썽이며 히마와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신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건 무례하다고 말하고는 그녀에게 가해지는 중력을 더 강하게 했다. 그는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녀는 재능있고 존경받는 A급 탐험가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존경하니 그런 저속한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나미키가 저 세상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슬퍼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마와리는 그가 왜 주인공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신지는 그 대화에 질렸다며 한숨을 쉬고는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한편 다른 곳에서 나미키는 또 다른 몬스터의 기운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의 탐지 능력으로는 그 존재를 식별할 수 없었다.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들은 항상 너무 성급하게 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려 한다고. 그녀는 이전에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며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뒀다고 말했다. 나미키는 이전에 마주쳤던 몬스터가 혹시 다른 탐험가와 싸운 적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인간의 말을 하는 무룡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녀에 대한 정보도 턱없이 부족했다. 여자는 그저 대화하고 싶을 뿐이라며 왜 지금 와서 조용히 있냐고 물었다. 일방적인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강자가 되려면 단호하고 이합적이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에도 나미키는 그녀야말로 쉴 새 없이 말하는 타입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는 거냐고 묻자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렇다고 인정했다. 잠시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했지만 이내 짜증을 내며 그를 죽이려 들었다. 자신에게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자는 고작 자기 개를 이겼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더 강해 보이려 신체 강화를 발동했지만 내심 이기려면 확실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장소에서 신의 감정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싸움을 대등하게 만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망설일 수 없었다. 신지와의 일을 매듭지으러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서 나가야만 했다. 나미키는 공격 준비를 하며 불로 사각을 만든 뒤 일직선으로 베며 돌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전력을 다한 화염 공격을 펼치자 상대는 그의 힘에 호기심을 보이며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광란의 불꽃춤이라는 마법을 사용해 던전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대한 불사조를 소환했다. 하지만 괴물은 쉽게 피하며 웃었다.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라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그녀는 그가 이전 상대를 이긴 건 순전히 힘의 차이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의 마법을 제어해 손쉽게 무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미키는 마법 제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의 무지를 눈치챈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선멸급 마법을 쓴다고 말했고 나미키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까지 읽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선멸급이란 그가 존재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힘을 의미했다. 그녀는 상급과 선멸급 사이에는 신화급도 있다며 자신이 얼마나 격이 다른 존재인지 분명히 했다. 그의 마법 정도를 무효화하는 데는 특수급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꽤 차분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녀는 그가 아직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와 겨루려면 최소 4000의 파워 포인트는 필요할 것이었다. 주인공은 레벨 4000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자신이 레벨 452의 모든 능력치가 B급인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미 상급 오르토로스를 쓰러뜨릴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고 나미키는 그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녀는 지난번엔 경솔하게 행동해서 고생했다고 말하며 모든 것은 최근 몇 년간 던전에서 나와 도시를 공격해온 오로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오로치는 무시무시한 힘과 파괴적인 불꽃을 지닌 초고위급 용이었다. A급 탐험가조차 고전할 정도여서 협회는 최강자들을 소집해야 했다. 오로치 토벌을 위해 특별팀이 꾸려졌고 전투 중에 몇 가지 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전략을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치를 물리치지는 못했다. 그 말을 들은 나미키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오로치 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며 애 자신처럼 약한 존재에게 관심을 갖는지 물었다. 그녀는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라며 그토록 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힘의 일부를 훔쳤는지 이해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말을 거는 진짜 이유라고 그녀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마법진에서 손 하나가 나타났다. 그 손이 아이템을 건네자 나미키는 충격에 빠져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물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꼬리를 흔들며 인간들의 소지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미키는 그렇다면 그녀와 같은 다른 존재들이 밖에서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뜻인지 궁금해했다. 그녀의 말투로 보아 나미키는 마법진에서 나온 저 파리 오로치의 진정한 본체 소속임을 깨달았다. 오로치는 그가 또다시 조용해진 것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답하기 싫은 건지 물었다. 나미키는 그녀의 말대로라면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선 최소 레벨 4000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는 이길 방법이 없었지만 그는 신의 시험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기로 했다. 스킬이 발동되어 적의 레벨을 분석하며 가능한 모든 공략법을 찾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계산을 하는 동안 나미키는 이 정보를 이용하면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 깨달았다. 분석 결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500만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나미키가 갑자기 달려들어 마법진에서 나온 팔을 3개 잡아당기자 오로치는 놀랐다. 시스템이 평가를 마치는 순간 그는 정확하게 그녀의 오른팔을 파괴하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끌어냈다. 오로치와 같은 재앙급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힌 대가로 2500만 포인트를 얻어 단숨에 레벨 2200으로 뛰어올랐다. 게다가 새로운 스킬까지 얻게 되자 그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성장에 할 말을 잃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초신 최강화라는 기술을 얻었다. 그는 신의 시험이 바로 그 공격을 제한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을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오로치는 그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인정했다. 격분한 그녀는 그가 기습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미키는 미안하지만 신지를 막아야 하기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히마와리가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한 A급 탐험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길한 예감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그녀에게 가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오로치는 그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눈치채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기로 했다. 팔을 잃은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직접 그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직접 나설 때까지 꼬리들에게 그의 발을 묶으라 명령했고 그는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다. 나미키는 강력한 것이 팔뿐만 아니라 눈앞에 거대한 괴물 본체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고 레벨업을 했음에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신의 시험을 발동해 얻은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신체를 강화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너무나 손쉽게 나가떨어졌다.
충격이 너무 강해 검을 놓치고 말았고 온몸을 꿰뚫는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차리려 했었다.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채 그는 시스템이 새로운 계산을 하는 동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과를 읽은 그는 얼어붙었고 아직 이길 수 있다는 뜻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해답은 초신체 강화를 사용하라고 제안했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가 스킬을 발동하자 몸이 불타는 듯 뜨거워져 오로치를 놀라게 했다. 언제라도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에 그는 검을 쥐고 몬스터를 반으로 베어버렸다. 시스템은 목표물이 제거되었고 신의 실현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모든 피해와 행동이 집계되었고 포인트가 다시 추가되기 시작했다. 최종 결과는 AA 랭크였고 그의 전투 경험을 반영하여 거의 1100만 포인트를 부여했다. 그것으로 나미키는 단번에 600레벨을 더 뛰어넘었다. 같은 시각 신지는 땅에 쓰러져 있는 히마와리를 보며 즉시 이동수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전투 후 나미키는 정신지도, 약점 탐지, 그리고 통찰력 강화라는 3가지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다. 나미키는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아마도 초신체 강화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일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치자 피를 토하며 땅에 쓰러졌다. 상태창을 열어보니 자신의 신체 상태가 위독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모든 것이 빙빙 돌더라니 그는 그 스킬을 그렇게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뒤를 돌아보자 쓰러진 몬스터의 몸에서 기체처럼 흘러나오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그 말은 즉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그 기체는 본체를 향해 가는 것 같았고 그는 오로치와 맞서려면 최소 4000레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현재의 힘으로는 본체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 신지를 막기 위해 돌아가야 했다. 그 녀석을 막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로치가 마법진을 통해 보냈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집기로 했다. 나미키는 달려나가며 정신지도를 활성화했고 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5층이 아닌 20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탐험가들이 도달했던 가장 깊은 지점이었고 그 자신도 이전에는 10층까지만 가봤을 뿐이었다. 신지의 공격 후 1층에서 20층까지 떨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신의 시련을 사용하여 그는 목표물이 25층에 있는 동안 자신은 18층을 통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스템은 약 45분 후에 접촉할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그 전에 오로치의 본체가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계산은 또한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레벨과 요구되는 경험치를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전방에서 다수의 고레벨 몬스터가 감지되었다는 경고를 받았다. 곧 그의 길에 여러 몬스터가 나타났고 그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가능한 한 빨리 레벨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적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나미키는 관찰하고 전략을 조정하고 모든 취약점을 공략하여 정확하게 그들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바포메트 3마리를 해치워 포인트를 올리고 신의 시련의 또 다른 단계를 클리어했다. 그의 레벨은 다시 올랐지만 몸의 고통도 심해졌다. 그가 돌아섰을 때 머리 3개 달린 몬스터가 돌진하는 것을 보고 강력한 물 공격을 발사했다. 공격은 정통으로 명중했고 빠른 치명타로 케르베로스의 머리 하나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생물은 아직 살아있었기에 그는 계속 싸워서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신의 시련을 최대한 활용할 때까지 연마하는 것이었다. 더 많은 분석 끝에 그는 약 7만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것으로 그는 3000레벨에 도달했고 더블 슬래시라는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했다. 그는 그렇게 희귀한 검수를 얻게 되어 놀랐지만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남은 바포메트는 지원군을 부른 것 같았고 몬스터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체력이 한계에 달했음에도 나미키는 히마와리를 생각하며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그는 더욱 거대한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섰다. 그의 뒤에는 다른 몬스터들보다 훨씬 큰 거대한 붉은 눈의 생물이 나타났다. 공격은 예고 없이 날아와 그를 뒤로 날려버렸다. 그가 왜 그 층에 골렘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여러 바포메트가 동시에 마법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몬스터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반응할 시간도 없이 나미키는 갑작스러운 마법 공격의 세례에 거의 맞을 뻔했다. 그는 떨어지면서 다리를 붙잡혔고 마법진에 의해 끌려가면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의 시련이 초기화되고 그가 공격 준비가 된 여러 바포메트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동안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나자 나미키는 최적화된 움직임을 따라 더블 슬래시를 사용해 적들을 공격했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놈들을 처리했고 다른 놈들은 원거리에서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나미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그의 평가 점수는 계속해서 올랐다. 하지만 계속된 스킬 사용으로 그는 지치고 고통스러웠고 바로 그때 골렘이 뒤에서 공격해왔다. 한편 히마와리는 잠긴 방에 갇혀 있다가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났다. 유키무라 신지는 웃으며 그녀가 드디어 일어났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매혹이 처음에는 통했지만 그녀의 의지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에 여자가 여러 명 있을 때가 더 쉽다고 말했고 히마와리는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신지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눈이 아직 나미키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주인공이 탐험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히마와리는 어떤 사건 이후로 나미키가 강해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심하게 다치기 전에 멈추라고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그의 몫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같은 시각 나미키는 골렘과 마주하고 물마법을 사용해 그 몸을 파괴했다. 그것으로 그는 신의 시련의 또 다른 단계를 클리어하고 900만 경험치를 얻어 더욱 레벨업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히마와리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가 600레벨에 도달했으며 재구축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혼란스러운 나미키는 그 재구축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다. 그의 몸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고통이 가라앉자 그는 더 많은 몬스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바포메트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 주위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신의 시련이 재시작되었다. 포인트가 집계되기 시작했고 그는 새로운 공격이 날아드는 순간 검을 잡으려 했다. 나미키는 피하기 위해 달렸고 다시 한번 공격들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바포메트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마법에 마법으로 맞서기 위해 더블 슬래시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했다. 무력화는 계속해서 그에게 포인트를 벌어주었고 그는 방어만 하면서 30분이 흘렀다. 지친 그는 언제라도 몸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다. 장벽 때문에 그는 이전처럼 직접 반격할 수 없었다. 고통은 계속되었고 그는 몇몇 회피를 실수하기 시작했다. 곤경에 처했음에도 신의 시련은 마침내 끝나고 포인트를 합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다시 800만 경험치를 얻었고 단 몇 분 만에 여러 레벨을 올렸다. 이제 그는 3828레벨이 되었다. 최소 요구치에 도달하고 그 재구축이란 것을 발동시키기까지 200레벨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오로치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차렸다. 나미키가 돌아보니 오로치의 본체가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에게 오는데 모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지쳐 보였다. 나미키는 그녀가 단 몇 분 만에 5개 층을 가로질러 어떻게 자신을 따라잡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장벽을 통과해 다가왔고 그가 지나온 길에 남긴 난장판을 보았다. 바로 그때 그는 지금까지 싸워온 모든 몬스터들이 그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로치는 듣고 있냐고 물었지만 나미키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오른팔에 고정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분명 그 팔을 잘랐다고 확신했기에 어떻게 다시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가 재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챈 오로치는 조금 아팠지만 자기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녀는 당장 그를 죽이고 싶지만 먼저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해하지 못한 주인공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오로치는 짜증을 내며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바닥에서 주운 물건을 가리켰고 나미키는 그것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돌려주면 떠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오로치는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전보다 강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나미키 또한 그녀와 대등하게 맞서려면 200레벨이 더 필요하기에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속도로 계속했다간 그 전에 고통과 피로로 몸이 먼저 망가질 터였다.
오로치는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했고 시스템은 신의 시련을 다시 시작했다. 지체할 시간 없이 나미키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험치를 계산하고 그의 행동을 조정하는 동안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중 배기로 오로치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막아내며 뺨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이미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필살기치고는 한심한 상처라며 비웃었고 그 사이 나미키의 경험치는 1300만이나 오르며 레벨이 급상승했다. 레벨 4000이 되자 그의 몸은 즉시 재구성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폭발에 오로치는 움찔했다. 연기가 거치자 나미키는 진화로 인해 자신의 몸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로치는 그에게서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느꼈다. 주인공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동시에 그의 감각은 훨씬 더 예리해졌다. 상황을 보던 오로치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부하 몬스터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그들은 모두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나미키는 그저 점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공격을 빠져나갔고 그의 힘과 속도에 오로치는 충격에 빠졌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나미키는 다시 신의 시련을 발동했고 분석은 몇 초 만에 끝났다. 시스템은 오로치가 12기의 부하를 거느린 재앙급 몬스터라는 것을 밝혀냈다. 새로운 스킬 덕분에 그는 또 다른 공격의 물결 속에서도 단단히 착지할 수 있었다. 나미키가 몬스터들에게 돌진하자 오로치는 그의 속도가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진화한 이중 배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쓰러뜨렸다. 타격은 배가 되어 몬스터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쓸어버렸다. 시스템은 그의 능력치를 업데이트하며 이제 오로치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에서 여러 빈틈, 특히 등 쪽의 빈틈을 발견하고 그곳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피하며 질주했기 때문에 공격은 그의 어깨를 스치는 데 그쳤다. 짜증이 난 오로치는 혀를 차며 그를 쫓는 물총알을 발사했다. 그때 그녀는 마치 분신이라도 한 듯 나미키가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능력에 충격받은 오로치는 결국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맞고 말았다. 그렇게 나미키는 그녀를 쓰러뜨렸고 시스템이 목표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에 파괴된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층에 들어온 이후 자신이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 배기들을 날리던 감각은 아직 생생했지만 나미키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희미하게만 기억할 수 있었다. 비록 괴물이었지만 오로치는 초고위급 존재였고 그런 상태로 그녀를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적어도 그의 능력이 각성한 덕분에 위기는 피했고 이제 그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큰 웃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며 자신이 이렇게 쉽게 패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나미키는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몬스터의 몸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멍해진 그는 그녀가 불사신인지 궁금해했고 오로치는 그 잔혹한 공격 후에도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며 웃었다. 아마도 한 번의 전력을 다해 그를 끝장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어쨌든 누군가가 그녀를 상대로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시스템은 마력이 이전의 위협 수준을 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자신의 표정을 비웃는 동안 그녀의 몸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부하들도 싸울 준비를 마쳤고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의 폭발로부터 눈을 가려야 했다. 다시 시야가 확보되자 그는 여러 다른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인 오로치를 보았다. 그 모든 생명체가 내내 그녀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악마는 몬스터 중 하나를 쓰다듬으며 그가 너무 충격을 받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웃으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누구도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인공이 그녀를 진심으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힘을 아낄 필요가 없었다. 오로치가 그에게 꼬리를 휘두르는 동안 몬스터들도 동시에 달려들었다. 간신히 나미키는 피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신의 시련을 발동했다. 시스템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꼬리 6개를 가진 본체를 드러냈다. 각 생명체는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본체보다 약하더라도 그를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몬스터들은 여전히 너무 많아서 사방에서 그를 포위했다. 진화한 후에도 나미키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그들 중 하나에게 물려 땅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멀리 내동댕이 쳐졌고 떨어지는 동안 검을 잃었으며 화가 난 채로 다시 일어섰다. 몬스터들의 연계가 너무 좋아서 실수할 여지가 없었다. 시스템은 오른쪽 어깨를 물린 후 심각한 출혈을 확인했다. 오로치는 그의 속도와 힘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며 조롱하듯 다가왔다. 그 틈을 타 그녀는 몬스터들에게 그를 완전히 끝장내라고 명령했다. 나미키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를 이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반격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빈틈을 생각하려고 했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기고 있다는 그 느낌이 갑자기 사라졌다. 만약 그 능력을 다시 사용한다면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를 더욱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신의 시련으로 그는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계산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격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힘이 그의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몬스터가 공격했을 때 나미키는 간신히 피하고 반격에 나섰다. 손에 든 검을 생명체의 이빨에 던졌지만 그것들은 충격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 힘을 각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불탔고 시야는 빙빙 돌다가 몬스터의 화염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는 몬스터들의 쉴 새 없는 연쇄 공격에 의해 멀리 날아갔다. 압박이 너무 강해서 시스템이 피해 감소 스킬을 발동했지만 모든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치명타를 간신히 피하고 땅에 쓰러지기 직전 그 자리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 오로치는 언제까지 연기할 거냐고 소리치며 몬스터들에게 당장 그를 끝장내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미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생각하려 했었다. 바로 그때 악마 자신이 왜 그냥 서 있냐고 물었고 그는 다른 몬스터들과 다른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생명체는 그저 손에 묻은 피를 핥고 있었고 다른 몬스터들은 궁금하다는 듯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오로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갑자기 모든 몬스터들이 나미키의 피를 맛본 후 비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위협적인 태도를 멈추고 이상하게 온순해졌고 오로치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 텅 빈 얼빠진 표정으로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나미키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전에 사용했던 강화 스킬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 취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몬스터들은 광전사 상태와 비슷하지만 단지 취한 상태에 빠졌다. 야마타노 오로치 전설과 술의 연관성처럼 그것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오로치가 몬스터들에게 정신 차리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동안 나미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격분했지만 그들을 복종시킬 수 없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 생명체들은 계속 바보처럼 굴었다. 오로치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주인공이 자신의 팔에서 피를 더 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그 액체를 그렇게나 원한다면 더 주면 될 일이었다. 충격받은 오로치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고 나미키는 강화된 신체 강화를 발동했다. 그는 몬스터들을 도발하며 한꺼번에 덤비라고 소리쳤다. 생명체들이 돌진했고 그는 그 정도의 피라면 전세를 뒤집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느꼈다. 첫 번째 몬스터가 그를 공격하자마자 예상대로 다시 취해서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나미키가 그 기회를 이용하기도 전에 고통이 그의 몸을 덮쳤고 그는 몸을 웅크렸다. 다른 몬스터가 돌진했고 그는 간신히 피하며 도망치기 위해 그 생명체의 비늘 위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들에게 자신의 피를 더 마시라고 외쳤다. 곧 그들은 모두 취했고 그는 심지어 즐기고 있냐고 물었다. 몬스터들의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는 이 기회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오로치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찌르며 최악의 순간에 너무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나미키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제때 몸을 돌리며 그녀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이제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읽고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다. 놀란 오로치는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물러서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고 오로치는 취하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그가 그녀를 놓아주자 나미키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섰지만 이제는 확실히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위협했고 그는 자신의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기회였기에 그는 의식을 잃기 직전임에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베기 위해 돌진했고 오로치는 몬스터들이 왜 아직도 반응이 없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소리쳤다. 반응하는 대신 몬스터들은 한숨을 쉬며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고 오로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틈을 타 주인공은 다시 한번 신체 강화 스킬을 발동하여 공격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고 깨닫고 걱정스럽게 돌아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돌진하여 모든 몬스터를 다시 베어 넘겼고 한 마리씩 쓰러뜨릴 때마다 레벨업했다. 나미키는 레벨 6000에 도달했다. 그 시각 히마와리는 여전히 방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한 소녀가 들어왔고 히마와리는 아오이임을 알아보고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다. 아오이는 오랜만이라며 신지에게서 방문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히마와리는 아오이에게 신지의 매력에 넘어갔냐고 물었고 이는 아오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히마와리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그녀는 아오이가 조종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설득하려 했지만 아오이는 신지가 자신을 구해준 좋은 사람이라며 험담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오이는 계속 나미키가 죽었다고 주장했고 그 힘든 순간에 신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해 주었다고 했다. 히마와리에게는 그것이 친구의 마음이 최면에 걸렸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아오이는 또한 주인공이 항상 자신을 무시해왔다며 오랫동안 히마와리를 질투해왔다고 불평했다. 그 말을 들은 히마와리는 할 말을 잃었다. 히마와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오이는 그들이 한 짓 때문에 둘 다 믿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그들은 항상 가깝게 지내며 사이가 좋았었다. 히마와리는 울면서 아오이를 여동생처럼 여겼고 계속 가까이 지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신지가 방으로 들어오며 그렇게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오이는 기쁘게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히마와리와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신지는 히마와리에게 사랑스러운 여동생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히마와리는 왜 최면을 사용해 끔찍한 짓을 하냐며 소리쳤다. 신지는 굴복하지 않고 너무 완고한 그녀 탓이라고 말했다. 그의 매혹은 히마와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짓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탐험가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가 오로치 토벌팀에 합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아오이와 히마와리를 자신의 팀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히마와리에게 강제로 협력하게 할 작정이었고 아오이는 그 계획의 일부로 그에게 친밀하게 매달려 있었다. 아오이는 그의 손길이 간지럽다고 투덜거렸고 그 광경에 히마와리는 격분했다. 신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오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히마와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나미키의 생명력은 5%까지 떨어졌고 그의 상태는 위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꼈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7초뿐이었다. 그는 어떻게 아직 의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누군가 자신의 피부에 닿는 온기만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머리는 오로치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시스템이 90초가 남았다고 경고하는 동안 그 악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미키는 그녀의 목을 더 일찍 베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오로치는 아쉽지만 자신들은 8개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가 패배해야만 죽는다고 설명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여전히 괴물이라고 투덜거렸고 오로치는 그 말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들을 놀라게 했고 거의 전멸시킬 뻔했다고 인정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남은 시간이 30초로 줄어들자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며 나미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오로치는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주인공이 죽기까지 10초가 남았고 오로치는 상황이 정말로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둘러야 했고 그가 무슨 계획이냐고 묻는 동안 마법 회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에 단검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주인님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고 시스템은 신의 관찰을 시작했다. 나미키와 오로치 사이의 동기화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시스템은 둘 사이의 연결을 확인했다. 그것으로 새로운 능력이 잠금 해제되었고 그의 능력치는 급격하게 치솟았다.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그는 옆에 있는 몬스터 중 하나를 보고 공황 상태로 일어났지만 그 생물이 전혀 적에 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검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손은 예상치 못한 것에 닿았고 그는 오로치가 자기 옆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놀라 그는 자신의 적이 어떻게 저기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는 모든 것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는 자신의 물건을 찾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일어섰다. 몬스터 중 하나가 다가와 그에게 몸을 비볐고 나미키는 조용히 멈춰달라고 했다. 그 소리에 오로치가 잠에서 깼고 그녀는 그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투덜거렸다. 그녀는 주인님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미소 지었고 곧 그는 입을 새 옷을 찾았다. 오로치는 그 옷이 던전에서 인간에게서 훔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칭찬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들어진 마법 보호 기능이 있는 옷이었고 그는 설명을 요구했다. 나미키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오로치는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사람은 이야기하기 위해 앉았다. 그녀는 그가 한 번 죽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몸을 자신의 몸과 동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때 가슴에 꽂혔던 단검의 기억이 진짜였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도 그녀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괴물이 되었는지 물었다. 오로치는 아니라고 하며 이제부터 그는 단지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하다가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그의 시야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미키는 동의하고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로치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하치였고 그는 눈을 감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갑자기 그는 마치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치는 그녀의 시점에서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인정했지만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는 하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빨리 알아차려서 기뻐하며 웃었다. 유대감 때문에 그의 능력치가 크게 상승했고 그녀는 나중에 더 잘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탐험가 협회는 3층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토벌대의 리더인 비급 탐험가 이시하라 카치히코는 오로치 토벌을 논의하기 위해 모두를 소집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와 연결된 던전에서의 공격이 증가했다. 그들은 경찰과 조사관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로치의 꼬리 일부를 막고 피해 도시를 돕는 데 그쳤다. 피해는 막대했고 여러 지역을 재건해야 했다. 아야카 쿄고쿠에 따르면 그들은 오로치가 6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난 전투 덕분에 이미 몇 가지 약점을 알고 있었다. 오로치의 약점은 고농도의 알코올이었다. 이전 전투에서 그녀에게 알코올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을 때 그것은 큰 피해를 입혔다. 이제 그들은 왜 몬스터들이 인간처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했고 야마타노 오로치의 전설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이시하라는 막대한 양의 알코올을 얻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즉시 준비를 마치고 던전의 4층을 전쟁터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로치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그녀를 끝장낼 만큼 취하게 만들 것이었다. 아야카는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군가가 최전선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여러 명의 소녀를 동반한 신지였다. 이시하라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예의를 차리며 그가 정말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지는 웃으며 그의 팀이 준비되었다고 장담했다. 이시하라는 강력한 그룹 외에도 히마와리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편 던전에서는 하치가 강을 따라 미끄러지는 물의 구체 안에서 나미키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그 마법이 얼마나 실용적인지에 감탄했고 왜 그가 그렇게 많은 전투에서 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물을 통해 그렇게 빨리 많은 층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갔다. 하치는 대단하다면서도 그런 마법을 쓰면 지친다고 웃었다. 용으로 변할 수 있다면 더 쉬울 거라고 했다. 나미키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치는 머뭇거렸고 그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서둘러 던전에서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부터 하치가 그를 나미키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불편해했다.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의 주인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하면서도 결국에 그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하게 되었다.
나미키는 신지의 더러운 계획으로부터 히마와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름을 듣고 하치는 히마와리가 그의 연인이냐고 물었다. 그는 부정하며 그녀는 단지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치는 웃었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주인공은 이제 신지와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4층 던전의 큰 광장에는 여러 탐색가들이 보급품과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술통을 내려놓았고 히마와리도 돕고 있었다. 우시아라가 다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동의했고 그는 오로치 임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천재 소녀가 고등학생 때 탐색가로 데뷔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히마와리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A랭크에 도달했고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아야카는 그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고했고 그는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평판이 좋지 않은 신지의 그룹에 왜 합류했는지 물었다. 히마와리는 아오이와 관련된 협박과 자신이 목격했던 굴욕을 떠올리며 망설였다. 그녀가 조용해지자 우시아라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하며 신지를 안 지 좀 됐다고만 말했다. 속으로 그녀는 최면에 걸린 아오이를 포함한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신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오이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만약 나미키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지는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마와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주문을 깰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누군가 오로치 같은 것이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었다고 보고했고 모두가 급히 모였다. 4층 대광장에서 탐색가들은 15개의 인간형 개체를 확인했다. 곧 주인공이 미리 알아채고 하치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불평했지만 하치는 멈추라고 한 건 그였다고 상기시켰다. 나미키는 근처에 정찰병들이 있고 그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워하며 하치는 그가 이전에 주운 휴대폰을 보여줄 때까지 더 잘 이해하려고 했었다. 화면을 보자 그녀는 토벌대의 8번째 작전에 대한 뉴스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적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미키는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신의 감정을 발동했다. 스킬을 사용한 그는 히마와리와 신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인공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을 믿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하치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지가 나미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옆에는 주인님이 존경하는 소녀가 있었고 하치는 작게 웃었다. 한편 신지는 히마와리에게 그들이 최전선에 설 것이며 그녀가 눈에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오이는 킥킥 웃으며 히마와리에게 신지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신지는 그 비아냥에 웃었고 아오이는 웃으면서 사과했지만 히마와리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주문을 깨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아오이를 계속 주시해야 했다. 어쩌면 오로치와의 전투가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몰랐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모두가 멈춰섰다. 한 남자가 이시하라에게 상안경을 건네며 거대한 열원이 감지되었다고 말했다. 리더는 오로치라고 생각하며 움직였지만 나타난 것은 한 여자를 쫓는 몬스터 무리였다. 그녀는 사냥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시하라는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했다. 계획은 신지의 팀이 오로치를 상대하는 동안 여자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정찰병들은 그 전략에 동의했다. 신지도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는 리더가 짜증난다고 생각했지만 팀에게 이동하라고 말했고 소녀들은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 괴물들과 맞섰고 신지는 미소 지으며 히마와리에게도 싸우라고 불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쫓기던 여자가 무섭다며 땅에 쓰러지자 히마와리는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검격으로 그녀는 몬스터를 뒤로 물리치고 괜찮냐고 물었다. 여자는 그렇다고 말하며 구해져서 고맙다고 했다. 다른 정찰병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착했고 몬스터들은 히마와리에게 맡겨졌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했고 여자로 변장한 하치는 저 애가 정말 나미키가 존경하는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속으로 히마와리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신지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채고 나중에 그녀에게 자신의 매력을 사용해볼까 생각했다. 하치는 속으로 그가 정말 품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두가 그곳에 모여있는 동안 행동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꼬리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히마와리는 자신이 싸우던 몬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아챘다. 그 생물체는 신지와 다른 소녀들을 향해 날기 시작했고 모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다. 신지는 몬스터가 자신을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섰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려 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왜 그 생물체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중력 능력을 사용해 몬스터를 꼼짝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힘을 발동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능력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취소되었다. 그것은 하치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마법 무효화를 사용하며 몬스터들이 그 탐색가를 압박하게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신지는 땅에 넘어져 팀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쳤다. 아직 최면에 걸려있는 소녀들은 즉시 복종했지만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히마와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을 맞고 쓰러졌고 하치는 그렇게 몸을 던진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주인님이 그것을 보면 격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히마와리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아오이는 그 희생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봤다. 그녀는 아오이와 나미키가 자신의 제자 같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지의 최면이 다시 발동했고 그는 아오이에게 허락 없이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히마와리는 친구가 그의 통제 아래 고통받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졌다. 그러자 신지가 위협했다. 히마와리가 오로치와 맞서지 않으면 아오이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히마와리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고 하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주인공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안 하치는 또 다른 꼬리를 소환해 정찰병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러 몬스터가 순식간에 베어졌다. 히마와리는 누가 다가오는지 보고는 얼어붙었고 곧바로 주인공을 알아보았다. 멍하니 그녀는 정말 그냐고 물었고 나미키는 그녀가 거의 쓰러질 뻔한 것을 보고 달려가기 전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기운이 변한 것을 느낀 것이었고 특히 그가 오로치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본 후였다. 나미키는 한숨을 쉬며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히마와리는 그가 남긴 물건들을 되찾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아직 땅에 쓰러져 있는 신지를 쳐다보았다. 주인공도 그 탐색가를 쳐다보았고 신지는 잠시 후에야 그를 알아보았다. 충격을 받은 그는 던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물었다. 나미키는 그 질문을 이해했다. 결국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신지가 그를 죽였으니까. 히마와리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돌아섰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신지는 그녀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나미키를 가리키며 그는 고작 레벨 100짜리 약골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운 좋게 오로치를 이겼다고 해서 강해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 멀리서 하치는 그 무례함에 짜증을 냈지만 대답한 건 주인공이었다. 그의 기운이 폭발했고 주변 탐험가들은 짓누르는 압박감에 얼어붙었다. 신지조차 그런 종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아야카는 이것이 이제껏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떡 벌렸다. 측정 결과는 레벨 6000의 측정 불가능한 능력들을 보여주었다. 나미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둘은 몇 초간 마주 보고 서 있었다. 신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아오이는 그의 명백한 공포를 눈치채고 괜찮냐고 물었다. 격분한 그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치며 뺨을 때렸다. 히마와리는 아오이를 도우러 달려갔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해 얼어붙었다. 웃으며 신지는 누군가를 마주치고도 누구인지 기억조차 못하는 게 한심하다며 상황을 비웃었다. 아오이는 땅바닥에 조용히 있었고 나미키는 그가 여태껏 그녀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냐고 물었다. 신지는 웃으며 주인공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그도 그의 우상에게 똑같은 수법을 쓰려 했으니까. 놀란 나미키가 히마와리를 보자 그녀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불행히도 그 계획은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신지의 조종에 빠지고 말았다. 그녀가 A랭크 모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은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취약한 아오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최면으로 그녀를 장악했다.
아오이는 다시 그의 힘에 압박당하기 시작하며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이는 나미키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녀는 신지를 위해서라며 둘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공격하려 달려들었다. 주인공은 그 뒤에 있는 살기를 느끼며 쉴 새 없는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녀가 보여주는 엄청난 힘에 충격받았다. 분명 신지의 힘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이건 진짜 아오이가 아닌 것 같았고 히마와리는 신지와 직접 맞설 준비를 했다. 신지는 자신의 앞을 막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실수하는 거라고 경고했다. 나미키는 아오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하치는 주인님이 너무 바빠 보인다고 말했고 그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이미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싸움에 뛰어들어 돕기 시작했다. 신지는 아까 그 여자가 그들 가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치는 엑스트라 프레젠트라는 파괴 주문을 발사해 아오이를 정통으로 맞췄다. 충격 후 아오이는 잠시 굳었다가 혼란스러워하며 제정신을 차렸다. 주인공은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안도하며 그녀가 최면에서 풀려난 것을 깨닫고 그녀가 일어나 다시 검을 집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하치는 결과에 만족하며 웃으며 다가왔다. 나미키는 하치가 아오이를 붙들고 있던 부여 마법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신지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치는 도와준 후에 주인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너무 달라붙는다고 투덜댔지만 나중에 칭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말에 그녀는 기뻐했다. 아오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 예쁜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는 만약 히마와리라면 물러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아오이의 힘이 폭발했고 나미키조차 놀랐다. 그럼에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항상 그를 동경해왔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그가 불량배로부터 그녀를 지켜줬을 때 그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장에 들어온 이후로 그에게 빠져 있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가 격려해주던 것을 기억했다. 문제는 그가 항상 히마와리를 그런 특별한 눈으로 쳐다봤다는 것이었고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커다란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하치 옆에 있는 그를 보고 그녀는 왜 하필 그 여자냐고 소리쳤다. 하치가 맞을 뻔했지만 나미키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었다. 아오이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신지는 자신의 힘이 부정적인 감정을 저주로 바뀔 때까지 증폭시킨다고 설명하며 웃었다. 그 말은 나미키를 더욱 화나게 할 뿐이었다. 신지가 거만한 미소를 짓는 동안 아오이에게 다시 주문이 걸렸고 그녀는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녀를 더 다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망설였다. 바로 그때 히마와리가 신지에게 달려들어 그가 힘을 발동하는 데 사용하던 장신구를 부숴버렸다. 충격받은 그는 뒤로 뛰어내려 재빨리 일행과 거리를 두었다. 히마와리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자 신지는 이제 그만하라며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부여 능력을 발동했다. 아오이는 다시 장악당했고 신지는 그녀에게 완전히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그 모습을 본 나미키는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상처 입힐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신지의 힘은 그녀 안의 증오, 질투, 슬픔, 수치심을 키우고 있었다. 신지는 그 모든 감정을 자신을 위해 빼앗아 더 강해지고 싶어 했다. 최면에 걸린 아오이는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데 동의했고 에너지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히마와리는 할 말을 잃었고 하치는 그가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최악의 착취자라고 중얼거렸다. 신지는 몸속에서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히마와리가 먼저 막으려 움직였지만 신지는 중력을 이용해 그녀를 뒤로 날려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이 공중에서 멈췄고 그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자랑했다. 압박 속에서도 히마와리는 아오이를 구하기로 결심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신지는 웃으며 모든 게 내 탓이라며 무릎 꿇으라고 그녀를 조롱했다. 나미키가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끼어들 때까지 중력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신지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신지는 주인공을 영웅인 척하는 위선자라고 불렀다. 중력의 압박이 나미키에게 쏟아지며 그를 무릎 꿇리려 했다. 하지만 강화된 버전을 사용했음에도 신지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그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대답 없이 신지는 힘을 극한의 고중력까지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그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고 충격에 빠졌다. 하치는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포기하라고 말했다. 격분한 신지는 나미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아오이를 공격하기로 했다. 히마와리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악당이라 부르며 검으로 베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층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신지는 다친 손을 움켜쥐었다. 아무도 그를 도우러 달려가지 않았다. 멍한 채로 그는 나미키가 레벨 100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공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으며 자신이 이제 레벨 6000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하치에게 그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정신 연결을 통해 요청을 수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지가 조종했던 소녀들을 포함한 부상당한 탐험가들이 치료를 위해 옮겨졌다. 아오이는 히마와리를 부르며 울면서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히마와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나미키에게 쉬라고 말하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약속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아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용서를 빌었다. 일행은 부상자들이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고 나미키는 히마와리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도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 역시 그가 괜찮은지 물었고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그의 영감이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치는 둘 사이의 밝은 분위기에 웃다가 이시하라가 이야기하러 달려왔다. 그는 나미키에게 오로치의 공격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나미키는 약간 쑥스러워했다. 이시하라는 오로치의 6몸체 중 3개가 격파되었으며 이는 인류에게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의 개입 덕분에 신지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미 4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여러 탐험가들이 오로치를 너무 쉽게 물리친 나미키를 칭찬했다. 그 모든 찬사의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 하치가 일부러 꼬리를 없앤 거라며 약속한 보상을 잊지 말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는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동의했고 이시하라는 그의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최초로 레벨 100에 도달한 탐색가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몇몇은 약하다고 여겨지던 사람이 아무리 레벨업을 빨리 했어도 이렇게 강해지는 건 이상하다며 수근거렸다. 오로치를 그렇게 이겼다는 건 믿을 수 없어 보였다. 히마와리가 수근거림을 끊었고 이시하라는 일부 발언이 무례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미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하치가 특별한 것을 원한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약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나미키는 던전을 나와 하늘을 본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기분으로 기지개를 켰다. 하치는 그의 노고를 칭찬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히마와리는 뒷정리를 돕기 위해 남았고 하치는 그게 신경 쓰이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타입이었기에 괜찮다며 자신도 그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아야카가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왔다. 다음 날 나미키와 하치는 상업지구에 있는 던전시티의 탐색가 협회로 함께 갔다. 걸어가면서 하치는 모바일 게임에 막혀서 레벨을 클리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하루를 기다려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충전이 무슨 뜻인지 몰라 놀랐고 그는 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유료 가차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돈을 내고 무작위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로는 정말 강한 보상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때는 운에 따라 평범한 것만 나오기도 했다. 하치는 게임에서 강해지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냈다. 주인공은 가챠 게임이 다 그렇다며 동의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일을 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탐색가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큰 후드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치는 가는 곳마다 여전히 주목을 받았다. 이전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가 입은 피해도 있었고 하치가 진짜 제해급 오로치라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됐다.
갑자기 그녀가 집중하지 않는다고 나미키에게 소리쳤고 그는 생각에 잠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치는 그들이 만난 날처럼 또 걱정하고 있냐고 물었다. 웃으며 그녀는 탐색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발표했고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나미키는 그녀의 현재 상태로는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협회가 그녀 같은 사람을 받아줄지 의아해했지만 하치는 이제 그의 영향력이 있으니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녀는 사실 가차에 쓸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 인정하며 미소 지었다. 가는 길에 나미키는 그녀가 전날부터 쉬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하치는 진행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다. 건물 꼭대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협회 본부로 향하는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아야카가 기다리고 있었다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곧바로 주인공은 하치를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하인이라고 불리면 안 되냐고 놀렸고 그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아야카는 그들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웃으며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나미키는 왜 불려왔는지 물었다. 아야카는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며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그녀는 오로치 토벌 중에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봤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그것을 협회에 보고했을 때 고위 간부가 그를 만나는데 관심을 보였다. 주인공이 그 소식에 놀란 가운데 아야카는 히마와리와 이시아라도 불렸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들이 다음날 가도 되지만 당장 함께 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들은 본부에 도착했고 나미키는 왜 간부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치가 그에게 마음속으로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들이 올라갈수록 강력한 존재감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미키는 오랫동안 감시당해 온 것 같다며 동의했다. 하치는 그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고했다. 48층에서 아야카는 그들을 문으로 안내하고 먼저 허락을 구하며 들어갔고 간부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는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방을 나섰다. 주인공을 정장 차림의 남자와 단둘이 남겨두고 그는 자신을 탐색가 협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주인공에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의 옆에 있는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노인이 격식을 차리는 동안 하루카는 저런 멍청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도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고 하치는 그의 정체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왜 당장 그곳으로 불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에게 무슨 용건이 있냐고 묻는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협회장은 지난번 오로치 토벌을 돕고 범인들을 잡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직후 그는 흥분한 모습으로 쿄고쿠에게 그들의 놀라운 싸움에 대해 들었다며 그 아이가 단 한 방에 제해급 형태의 셋을 쓰러뜨린 것에 감명받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더 진지해지며 하루카가 그 악당과 계약을 맺었는지 묻는다. 재빨리 젊은이는 그 기운을 알아차리고 겁을 먹는다. 그는 심지어 그 남자를 분석하려고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그에게는 탐지 기술이 없다고 상기시킨다. 여자는 노인이 신화급 주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의 상태를 읽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그것이 그녀가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인지 묻는다. 소녀는 차례로 바로 그거라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저 남자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녀는 팀원에게 자기 뒤에 있으라고 말한다. 그 후 정장 차림의 남자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고 제안하며 기술을 활성화한다. 한편 복도 밖에서는 동료 2명이 지나가며 그들이 이미 안에 있는지 물었고 비서는 아마도 자기 상사와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문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반사적으로 히마와리는 거대한 에너지원을 느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칼을 뽑는다. 주인공은 파트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 협회장은 하루카에게 기술을 발사한다. 소녀는 신의 관찰을 사용해 보려 하지만 할 수 없다. 젊은이는 하치에게 돌아서서 쿄고쿠와 이시아라는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생각하며 히마와리를 향해 달려간다. 주인공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겨우 그것을 가를 뿐이다.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녀는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껴안는다. 그러나 하치가 앞으로 나서 모든 피해를 받으며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고 나서도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가 다쳤는지 묻는다. 당황하며 하루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부상을 걱정하고 여자는 그저 방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히마와리는 도움에 감사하며 그 상처들을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 직후
하치는 기술을 사용해 부상을 치료하기로 결심했고 몇 초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자 소녀는 놀랐다. 주인공은 팀원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여자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노인은 차례로 두 사람이 보고서보다 더 뛰어나다며 감탄한다. 그로 인해 그는 그들과 싸우는 것에 더욱 흥분하고 젊은이들도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비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나타나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두 진정하기로 하고 그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한다. 그러자 협회장은 도가 지나쳤다고 사과한다. 그의 비서는 이미 나미키의 상태에 대해 말했고 그가 전력을 다하면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하고 남자는 이해한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하루카가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 후 여자는 두 사람이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조사하려고 불렀다고 설명한다. 아야카가 하치가 재해의 오로치였는지 묻자 모두가 정말 놀랐고 하치는 그들이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협회장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여자는 그의 안에서 또 다른 존재를 느낀다. 그것이 누구인지 깨달은 하치는 그 존재가 던전 깊은 곳에 살거나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팀원이 그를 아는지 묻고 소녀는 그들이 함께한 역사가 있다고 밝힌다. 그 직후 그녀는 린드웜이 인간을 멀리하고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하루카는 그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용들도 있는지 궁금해한다. 대화를 이어가기 전 하치는 그의 옆에 있던 비서가 누군지 궁금해했고 그 때문에 비서는 어색해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녀가 반인반수이며 그의 어머니와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한다. 히마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그 소녀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면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변하면 일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으면 던전 도시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히마리는 그녀가 편견에 시달리는지 묻고 비서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치는 그녀가 아직 인간의 모습일 때 그녀의 비밀을 알아차렸다. 그 여성은 자신이 항상 던전에서 살아왔고 사실 그걸 그다지 잘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기도 의심스러웠다며 손을 든다. 그 말을 들은 하루카는 팀원을 꾸짖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다그친다. 히마리는 그렇다면 아까 쿄고쿠가 하치가 재앙급 오로치라고 한 말이 사실이었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이시아라는 거대한 용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 후 소녀는 이 모든 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고 주인공은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며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진정해달라고 부탁한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이 흥미로워지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하자고 제안한다. 회의실에서 비서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카와 하치는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두 사람의 협조에 감사하지만 노인은 그들이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금 전에 회장이 자신을 공격했고 게다가 그는 린드엄과 계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후 남자는 하치가 재앙급 오로치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인간을 보호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 작은 의견 충돌로 인해 그들이 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스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한다. 바로 그 후 그의 부하가 오로치 토벌대의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히마리가 의견을 말하려 하지만 남자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인다. 그 후 그는 하루카에게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A급 탐색가라고 말한다. 청년은 자신이 D급에 불과했기에 조금 긴장된다고 인정하지만 노인은 주인공이 지난 전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히마리는 그가 싸우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양측은 합의에 이른다. 그러자 보스는 그렇다면 하치도 공식적으로 협회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함께 있을 수 있다며 흥분해서 주인공을 껴안는다. 한편 히마리는 위협적인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며 파트너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한다. 한편 도시에서는 D급 탐색가가 갑자기 A급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지만 사람들은 그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의 휴대폰에는 그 승급에 대한 기사만 가득했다.
마이클 잭슨처럼 생긴 남자가 나타나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도 봐도 되는지 묻는다. 그러자 이치고라는 이름의 금발 소녀가 마음껏 보라고 말한다. 목욕을 하던 중 히마리는 마을이 몬스터에게 침략당했을 때를 회상한다. 소녀는 하루카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나서며 괜찮냐고 묻는다. 청년은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러자 여성은 왜 그런 것들이 마을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경계를 늦춘 사이 한 생명체가 그녀를 공격한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검을 잡고 몬스터를 쫓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히마리가 앞으로 나서 어깨에 공격을 대신 맞는다. 그것을 본 하루카는 언젠가 그녀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하며 울기 시작한다. 현재로 돌아와 하치는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며 동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소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히마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완벽해 보인다고 말한다. 바로 그 후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꼬리를 숨겼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쿄고쿠에게서 몇 가지 조언을 얻었다고 설명한다. 하루카는 두 사람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옷을 사기로 결정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벌써 다른 가게로 가자고 재촉한다. 히마리는 먼저 돈을 내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하치는 자신이 완전히 무일푼임을 밝힌다. 그 후 그녀는 이번에는 주인공이 내줄 수 있는지 묻는다. 남자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가 무언가 하기 전에 그의 동료가 계산하겠다고 나선다. 하루카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괜찮다고 한다. 하치가 저번에 도와줬으니 이렇게 하면 빚을 갚는 셈이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며 매우 흥분한다. 그러고는 이제부터 그녀를 히마와리 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고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잠시 후 그들은 카페로 가서 주인공이 아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소녀는 자기가 거기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다며 농담하며 웃는다. 하치는 지루해하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아니냐고 묻는다.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여성은 복수할 시간이라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하루카는 그녀가 집에 도착하면 계속 게임을 할 계획이라는 것에 놀란다. 그 말을 들은 히마리는 그들이 함께 사는지 궁금해하며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짓고 남자는 그렇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 소녀가 다른 곳을 찾을 돈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치는 당연히 주인님 곁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히마리는 왜 그 여자가 자기 파트너를 그렇게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는 그녀는 소년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그런 취향이냐고 묻고 그는 더욱 긴장한다. 갑자기 소녀는 자신과 하치가 함께 살자고 제안한다. 여성은 주인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히마리는 그도 같이 오면 된다고 말한다. 그 후 주인공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뜬다. 쿄고쿠로부터 그의 탐색가 협회에 긴급 요청이 있다는 연락이었다. 비서는 던전 3층에 엄청난 수의 고블린이 나타났으며 그중 하나는 고블린 챔피언이라고 말한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녀는 그곳에 들를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후 일행은 요청을 수락하고 그 장소로 향한다. 안에서 하치는 오랫동안 달려서 주인님이 피곤하지 않은지 궁금해하지만 남자는 아직 1km 이상 남았다고 말해 팀원을 실망시킨다. 그러자 그녀는 왜 걸어서 가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 여성이 물이 있는 곳에서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자 하치는 차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지만 히마리는 협회 차량을 사용할 허가가 없고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말한다. 소녀는 오로치를 소탕하러 갔을 때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긴급 상황 때문에 차량 배치를 통제할 수 없었다. 하치는 규칙을 고집하는 인간들에게 실망하고 주인공은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그 후 하루카는 그 장소의 관리 상태를 보고 그 자원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의 파트너가 괜찮은지 묻는다. 남자는 괜찮다며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고블린들이 땅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누군가 자기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마이클 잭슨처럼 생긴 남자가 그들을 보며 미소 짓고 서 있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그가 혼자서 그 생명체들을 처리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남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하루카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남자는 그의 파트너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또 틀렸다고 말한다. 갑자기
청년은 소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녀가 언제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자 의문의 남자는 그녀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밝힌다. 그리고 소녀는 입을 열어 주인공이 강하다고 말한다. 다음 순간 소녀는 하루카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피하는 데 성공하고 상대의 속도에 감탄한다. 소녀는 그의 힘이 거짓이 아니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도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그 후 전투는 계속되고 마리는 자신의 팀원이 히마리의 실력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이치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연속 공격을 이어간다.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소녀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한다. 히마리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강한지 의아해한다. 그 후 소녀는 여성의 몸에 진동 스킬을 발동합니다. 이러다간 과부하에 걸릴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치고는 여자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하고 여자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히마와리는 모든 근육에 집중하고 소녀는 그것이 신체 강화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충돌하여 뒤로 밀려나 서로를 인정하게 되지만 아이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히마와리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맞붙기 전에 마리가 스킬을 사용해 그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싸움을 피하며 이치고는 파트너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카는 진짜 위험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한편 어떤 남자가 몬스터에게서 도망치며 나타나지만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 후 그와 같은 몬스터들이 여러 마리 나타나고 그들 뒤에는 그들을 이끄는 훨씬 더 큰 놈이 있었습니다. 히마와리가 파트너에게 확실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소녀는 30마리의 생물과 상위 개체가 있으며 1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주인공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이치고는 팀원이 다른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고 역겹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상황이 심각하니 둘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후 몬스터들이 나타나 다른 탐험가들을 쫓고 그중 가장 큰 놈을 보게 됩니다. 하루카는 그놈이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추측합니다. 그 후 시스템은 상황에 대처할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주인공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히마와리에게 저 아이와 함께 전진하라고 하고 하치에게는 엄호를 부탁합니다. 자신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고 큰 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년은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마리에게 소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즉시 동의합니다. 팝의 황제가 될 뻔한 그는 주인공이 그렇게 빨리 모두의 능력을 활용한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합니다. 한 생물이 히마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방어하고 반격하며 그들이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탐험가들처럼 이치고는 그녀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합니다. 뒤에 몬스터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마리는 칼로 그들 모두를 쉽게 해치웁니다. 어린 소녀조차도 그 생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 후 그녀는 마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갑자기 소녀의 도끼가 거대해집니다. 몬스터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지만 무기를 한번 휘둘러 그들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그 후 언데드 리더가 미쳐 날뛰며 한 모험가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을 본 하루카는 그것이 고유 스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치에게 저 몬스터가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여성은 주인이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틈을 타 주인공은 몬스터에게 여러 번의 타격을 입혀 마무리하고 두 사람은 레벨업합니다. 하루카와 그의 파트너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편 히마리는 조용히 팀원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에 처했던 모험가들은 고개를 숙여 아까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히마리는 주인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미소 짓고 그는 어색해합니다. 소녀는 죽기 전 약한 100레벨이라고 조롱받던 때를 기억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강해졌고 믿음직한 친구들도 생겼기에 달랐습니다. 하루카는 왜 자신이 신의 감정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며 언젠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던전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인공은 21세 A랭크이며 가족들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의 성격은 다정하고 인내심과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의 취미는 바느질과 검 감상입니다. 하루카는 어린 시절부터 던전 도시의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렇게 타치바나 히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빈민가에서 운영하는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여성은 24세의 A랭크 탐험가입니다. 그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플로우 지구 출신입니다. 소녀의 취미는 다도와 서예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도장에서 무술에 전념하기 시작하여 검, 창, 활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녀는 탐험가로 데뷔하여 천재 소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중의 반응과 그녀의 인기 때문에 7년 전 비공식 팬클럽이 비밀리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카가 도장에서 훈련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몬스터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히마리는 그를 도우려다 다쳤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 생물은 도망쳤고 그 목표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리는 그 사건이 두 10대 사이의 관계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쿄고쿠가 그에게 좀 진정하라고 요청합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여자는 그들이 하루카에게 전투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심각한 표정의 남자는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좀 흥분했다고 사과합니다. 설명으로 돌아가서 남자는 지난번 하루카와의 전투에서 그의 특수능력의 이름과 세부사항이 모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재앙급 오로치와 계약을 맺은 게 확실한가요? 그리고 그는 주인공이 100레벨 신인이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그가 너무 빨리 레벨업했기 때문에 이것은 버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차례로 자신도 그것에 대해 궁금해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방에서 그와 싸우고 신화급 마법을 발동했을 때 소년이 신의 예측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그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또한 지난번 주인공의 리더십이 훌륭했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들의 능력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하루카가 분명히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진정으로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쿄고쿠는 차례로 그의 사적인 평가가 유출되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노인은 마리에게 그의 임무를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가기로 결정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나가기 전에 접수원은 다른 보고가 있을 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노인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그는 이치고와 마주칩니다. 소녀는 그가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 마리는 소녀가 하루와 팀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남자는 이제 하루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히마리는 어딘가에 서서 팀원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바보가 뛰면서 나타나고 하치는 왜 또 뛰고 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소녀가 일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엄청 늦었다고 설명합니다. 여성은 차례로 새벽까지 잠도 못 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일찍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치는 그곳에는 좋은 아이템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루카는 그녀의 변명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후 소녀는 늦어서 히마리에게 사과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소녀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녀를 껴안고 그녀가 어떤 주인과는 정말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후 마리가 친구와 함께 나타나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남자는 이치고가 저혈압이라 아침에 약해서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그룹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스와 그의 부하들을 소탕할 목표로 던전에 들어갑니다. 하루카는 이 의뢰가 탐험가 길드 게시판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온 것인지 마리에게 묻습니다. 게다가 약 500만에 달하는 아주 두둑한 보상도 따라옵니다. 하치는 나누면 각자 100만 정도가 되니 게임에 다 쓸 생각에 신이 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후 마리는 의뢰인의 세부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그냥 자신을 믿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치고가 그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고 남자는 그녀에게 잠시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소녀가 다시 그 팀을 결성한다는 생각에 꽤 신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금발머리는 차례로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눈치를 챈 것 같지만 목표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루카는 신의 예지를 얻은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직 그 스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점은 터무니없는 양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다른 탐험가가 알게 되면 그것을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갑자기 소녀는 이전에 겪었던 똑같은 두통을 다시 느낀다. 하치가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걱정하지만 주인공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 후 주인공은 중요한 무언가가 기억날 것 같다고 말하고 소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팀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앙급 몬스터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 주인공은 신의 예지 스킬을 발동하여 전투 전략을 계산한다. 소년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마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루카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을 낸다. 젊은 남자는 그를 그저 미스터리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치는 그 남자의 생각을 읽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주인공은 신의 예지가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후 여자는 적들 중에 고블린 나이트가 여럿 있으며 그런 무리에게 포위당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나뉘는 것이 더 낫다. 그 후 하치는 히마와리에게 마리와 함께 오른쪽 통로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루카, 이치고와 함께 왼쪽으로 가서 매복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히마와리는 왜 팀원이 그렇게 말하는지 묻자 여자는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떠나기 전 그녀는 주인공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그는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룹은 나뉘어 각자의 위치로 간다. 마리는 그들이 자신을 일부러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히마와리는 그 남자가 맨손 격투에 능숙한지 묻지만 그는 기본만 안다고 말한다. 여자는 적들이 집단 전술에 특화되어 있으니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는 딜을 봐달라고 설명한다. 그 말을 듣고 마리는 그 소녀가 주인공과는 정반대로 정말 진지한 사람의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지 묻고 히마와리는 그 말에 당황한다. 그 후 소녀는 그 주제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남자는 그저 어색함을 풀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늑대를 탄 고블린이 히마와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방어한다. 마리는 이제 드디어 전투를 시작할 수 있냐고 묻는다. 바로 그 후 소녀가 돌격하지만 괴물 중 하나가 안개를 사용한다. 그녀는 그것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고블린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검을 훔친다. 궁지에 몰리자 히마와리는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여자는 땅에 쓰러져 몬스터들에게 제압당한다. 그들의 징그러운 얼굴을 보자 소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알아차리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히마와리는 그 괴물들을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계속 욕을 하기도 전에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문다. 그녀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고블린은 즐기는 듯이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그 종족이 여자와 아이들을 그저 욕정의 대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아마도 그녀의 싸울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몬스터들은 몸에서 힘을 빼앗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녀는 아까 그 안개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소녀의 어깨 상처는 점점 악화되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히마와리는 경계를 늦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하며 하루카가 이런 자신을 보는 것을 상상만 해도 좌절감을 느낀다. 고블린 중 하나가 그녀의 단검을 잡아 이를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최면에 걸려 무기를 떨어뜨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소녀는 가까스로 풀려나지만 싸움을 멈추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고블린 중 하나가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 화살로 그를 맞춘다. 다른 몬스터들이 그녀를 포위하려 하지만 히마와리는 피한 다음 늑대를 해치운다. 어깨 상처로 인한 피로가 점점 심해지자 소녀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후 그녀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등에 공격을 맞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다시 한번 일어나 검에 있는 능력을 발동시킨다.